수학요정 민동입니다. 자, 오늘은 2016 수능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가지고 2027을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에는 4점짜리가 9번부터 15번, 20번부터 22번 이렇게 공통문제 총 10문제하고 선택문제 28, 29, 30 이렇게 선택 과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통문제 10개 중에 6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번호에서도 어려운 복병 문제가 하나 정도씩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복병 없이 무난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알만한 RPM 같은 문제집이나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만 정확하게 풀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잘 풀 수 있는 이런 6문제가 나왔었고요. 네 문제는 물론 문항마다 난이도 차가 있어요. 21이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 20이나 15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 14는 이 나머지 3개들 중에서는 좀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친구는 물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원수투를 학습한 예비 고3 친구야. 혹은 재수생 친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풀었을 때 6개 중에 뭐 하나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2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과 쉬운 문제 유형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급하게 조바심 내서 막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여기서 2개 이상 틀리면 무조건 구멍난 부분이 있었을 거야. 선생님 실수했는데요? 에이, 그러지 마. 그런 발전이 없어.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머지 문항들은 대부분 좀 까다로웠어서 문항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14번 삼각함수의 활용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도형 문제는 중등기하, 뭔가 중등도형의 성질을 많이 활용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계산량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산량이 필요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난이도가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그림이 좀 복잡해서 도형 문제는 수능장에서 한번 막히면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고 15번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극값을 찾는 문제, 그러니까 극값의 개수를 찾는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이고 많이 고여있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15번은 15번 대비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번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21번이야. 근데 사실 누구나 예상을 했을 거야. 선생님도 예상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함수의 극한이 트렌드라고 많이 언급하셨을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함수를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함수의 극한을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질들, 개념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추론하면 풀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풀이량이 상당히 길었고 계산량이 길었어요. 해석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21번은 뭐 킬러라고 하기까진 그렇지만 준킬러 중엔 가장 압도적으로 어려운 수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번은 6월, 9월 때 지수로그가 그대로 나왔잖아. 근데 그와 유사한 그런 스타일의 문항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봐봐. 6월, 9월에 나왔던 기조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 그대로 수능에서도 이어졌어. 근데 내년에 6월, 9월을 보고서 만약에 22번이 뭐 삼각함수가 나왔어. 그럴 수 있잖아. 6월, 9월에. 그렇다고 수능에 무조건 삼각함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트렌드에 몰린 공부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6월, 9월에 수열의 귀납적정이 점화식 문항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거를 9월부터 안 풀어? 그건 좀 위험한 거야. 근데 6월, 9월 때 지수로그가 킬러 문제로 나왔었으니까 22번으로 어렵게 나왔었으니까 지수로그도 한 60, 70%는 풀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풀고 함수 추론하는 문제도 풀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잡아가야지. 이번 수능은 6월, 9월을 잘 반영해서 냈지만 또 내년 수능은 정확히는 모르거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 얘들아.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 그래서 트렌드가 유지가 됐지만 좀 골고루 학습하길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확률과 통계가 그냥 시험지 난이도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야. 하지만은 작년 수능 대비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어.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왔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28번이 조건부 확률이 나오고 그 통계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세는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 뭐 난이도는 30번을 가장 어려워했지만 30번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은 케이스가 너무 복잡해. 선생님 그렇게도 풀어봤지만 굳이 그것보단 물론 연습 삼아서 푸는 건 괜찮지만 그걸 수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중복조합으로만 풀어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좀 다양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했던 문항들이었고 계산량이 확 통치고 좀 많았을 수 있어. 좀 돌아갔다면.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쉬웠어.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 제자들이 뭐라고 제일 많이 했냐면 선생님 미적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으면 괜히 확통론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 미적분이 28, 29, 30이 그렇게 풀이기량이 많지가 않아. 계산량도 많지가 않았고 선생님 역함수와 정적분 이런 거 조금 낯선데 전혀 낯선 주제가 아니야. 22 개정 예시 문항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나오고 작년 평가원 25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도 역함수와 정적분 문제가 출제됐어. 그러니까 적분은 1년에 많이 나와야 봐봐 6월 9월 수능 이렇게 3번의 시험인데 적분은 9월부터 나오잖아. 그러니까 1년에 많이 나와야 2문제 나오거든. 진짜 적지 적분 4점짜리 기준으로. 뭔 말인지 괜찮아? 근데 22 개정 때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어. 그러니까 역함수와 정적분 치환해서 푸는 스타일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29번은 기존에 나오던 급수 문제가 나왔고 뭐 특별할 건 없었어. 특별할 건 없었어. 그냥 수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잘 풀 수 있게 나왔고 30번도 역함수가 나왔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좀 전통적인 문제가 나왔어. 점 하나 1,0 찍고 기울기 돌려가면서 개수 세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 자,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만약에 3등급 이하의 중위권 친구들이라고 해봐봐. 그 친구들이 이런 게 안 돼 있어? 6문제 중에 틀린 게 막 2-3개가 넘어가? 그러면 기본 개념부터 해야 돼. 절대 조바심 내고 어려운 문제부터 막 연습하면 안 돼. 차근차근. 일단 쉬운 개념부터 정리해가면서 풀어보길 권장하고 어차피 겨울방학 되면 너희가 학원을 다니든 인강을 듣든 새로운 실전 개념 강좌들이 열리잖아. 그 전까지 이걸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은 계속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놔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이제 너희가 만약에 1, 2등급 이상 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8, 90점 이상을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봐봐. 21, 22 미적분에서는 뭐 이 친구들 다 마찬가지야. 뭐 28, 29, 30 확률과 통계에서 뭐 28번, 30번 이런 게 좀 어렵게 나왔거든. 얘들아 이 문제들의 특징이 뭐야?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 막 엄청 빠르게 막 요약해서 푸는 게 그런 게 수능장에서 잘 생각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얘들아. 21번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웠잖아. 정말 조건 해석해서 계산으로 쭉 밀어야 했던 문제. 뭐 14번도 마찬가지고 15번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괜찮니?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땐 너무 어려운 심화 개념을 하기보단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고 기출을 열심히 풀고 그리고 실전 훈련 이 3가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너희들이 만약 예비고3이라고 해봐봐. 너희가 만약 21번을 틀렸어. 아니면 뭐 22번을 틀렸어. 아니면 뭐 30번을 틀렸어. 이런 걸 틀렸다고 해봐봐. 너희들이 뭔가 모르는 대치동 어둠의 스킬 그런 걸 몰라서 틀렸을 것 같아? 아니면 계산량이 많거나 조건 해석을 못해서 틀렸을 것 같아? 당연한 거야. 이번 시험은 너무나 명확해. 너무나 명확해. 계산량도 늘어났고 조건에서 문제 길이가 좀 길잖아. 그래서 그런 걸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이 싸움이었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개념하고 기출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실전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봐봐. 네가 만약에 극상위권이 되고 싶어. 그러면 22번하고 사실 30번은 많이 나오던 스타일이고 뭐 익숙하잖아. 근데 2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어. 선생님 저는 생소하지 않았는데 그럼 너가 잘 배운 거야. 봐봐봐. 얘는 6월, 9월 달에 처음으로 22번으로 굉장히 어렵게 등장한 문제고 28번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기출문제를 사서 풀면은 이 역함수와 정적분 문제가 몇 문항 나와 있지 않은 상태야. 선생님 말이 맞지. 그러면은 우리는 선생님 같은 강사들은 뭘 해야 돼? 이거 기출문제 보면 두세 개밖에 없다니까. 많지가 않아. 평가원에서 나온 건. 평가원에서 나온 건. 이것도 이번에 6월, 9월밖에 없어. 물론 옛날에 지수로고 어렵게 나왔던 것들도 있지만 그러면 선생님 같은 강사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에 해당하는 엔제와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거든. 그래서 개념 기출한 다음에 실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기출만 해서는 이런 훈련들을 대비할 수가 없어, 얘들아.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막 선생님 거 사서 풀어주세요가 아니고 뭘 사서 풀든 좋아. 꾸준하게 풀고 스스로 풀어봐야 돼, 스스로 많이. 어려운 문제까지 다 맞추려면. 근데 노란색, 쉬운 4점짜리들 아니면 선택 과목 3점짜리들에서 틀렸다면 분명히 개념과 기출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이 친구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027 수능 대비가 특별할 건 없어. 선생님이 유퀴즈를 보는데 그 다이어트 전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 그래서 유재석이 물어보는 거야. 조세호랑.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있나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막 수만 가지가 나온대.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래. 수능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막 수학 점수 올렸다는 게 인터넷 글들 보면 수만 가지가 있어. 근데 너무나 단순하거든. 개념 정확히 잡고 기출하고 실전 훈련 많이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것 세 가지를 안 하고서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만약 노란색 번호에서 틀린 게 많다 하신 분들은 기본 개념. 꼭 선생님 거 안 해도 돼. 어떤 선생님 거든 상관없이 기본 개념 강좌들을 좀 빠르게라도 컴팩트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부터 실전 개념 기출하면은 이런 번호들은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충분히. 기본적인 사전 문제들은 뭐 14, 15번까지도 맞출 수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21번, 22번, 뭐 28번, 30번 이런 거는 실전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쉽지 않아. 미적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 낯선 표현이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 30번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해설 들어보니까 그렇게 황당하거나 오우씨 저 생각을 어떡하지 그런 건 아니잖아. 이미 기출에 나왔던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뭐 꼭 평가원만 풀고 그러지 말고 교육청까지 충분히 풀면서 개념 기출을 해도 어느 정도 잘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다. 신유형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완전 신유형은 아니고 나오긴 했지만 기출문제 몇 문제 있어 없어? 몇 문제 없어. 근데 선생님도 1년 동안 모의고사를 진행하다 보면 역함수와 정적분 문제를 모의고사에서만 올해 한 4, 5번은 만난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만나서 너무나 부드러운 그런 수준의 문제였거든. 쉬운 수준의 문제.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개념 기출만 한 친구들은 이거 한두 번 풀어보고 갔어? 그러면 사실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풀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아. 뭔 말인지 괜찮을까?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한 2등급까지가 목표야, 한 2, 3등급이 목표야 하면 일단은 마찬가지야. 개념과 기출을 단단하게 하고 조금 쉬운 인문엔제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저는 반드시 선생님과 1등급이 되고 싶어요. 꼭 나 말고 제 스스로 1등급이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개념 기출한 다음에 실전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 막 뭘 듣고 막 무슨 스킬을 하네, 어디 대치동 어디를 가네. 아니야 얘들아.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수학 성적은 많이 오를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스킬들이 많이 사용됐었거든. 예를 들어서 삼도극 이런 거. 선생님도 대치동 현강할 때 막 근사 쓰고 테일러 급수 쓰고 막 그랬어. 당연한 거야. 훨씬 빨리 푸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나오잖아, 얘들아. 안 나오잖아. 빨리 풀 수 있는 게 안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아? 막 그 3차 함수도 막 변곡점 이용해가지고 막 비율관계 막 파박팍팍팍. 물론 비율관계를 쓰면 좀 그림 같은 건 빨리 그리는 게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치 압도적으로 스킬이 유용하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연습 많이 하고 실전 훈련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해됐지? 그래서 정리. 중위권 친구들이 1,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기본 개념과 기출을 열심히 복습하자. 이게 1번. 본인이 만약에 2, 3등급에서 만족하지 않고 1등급이 나오고 싶은 분들은 실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까놓고 말해서 현강이었으면 얘들아 엔제 벅벅 풀어라 이랬을 것 같아. 알겠지? 이게 선생님의 총평이야.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고 감기 조심하고 알겠죠? 수고했어요. 바이바이.